안녕하십니까. 중동고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 시험지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세움에서 중동고 수업 맡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자, 하나하나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타이틀은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잡았고요. 그리고 해당 영상은 이제 시험 유형 분석에 대해서 정리했다 해서 적중률 보시면 이제 제 본교재가 있죠. 69% 적중을 했고, 주간지라고 이제 시그니처라는 게 있는데 대략 한 72%, 그리고 매중 누적해서 보는 테스트가 한 50% 적중, 마지막 이제 직보는 조금 난이도 자체가 높은 편인데 그래서 한 28% 적중을 했다 해서 우리 중동고에는 총 35문제 정도 시험을 받고 32문제 시험을 받고요. 29문항 적중했고 대략 한 12문제 정도 거의 일치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전체 적중률을 이제 총 계산해 보면 얼추 90.6% 적중을 했다라는 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근거 제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출제 경향 보시면요. 토탈 객관식 24문제, 서술형은 총 8문제가 나왔고, 전년 대비 이제 시험 범위는 굉장히 줄은 편이었습니다. 시험 범위는 되게 줄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화학의 핵심 요소나 혹은 물리 파트가 이제 수능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었고, 단순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과 연계되는 게 아니라 고3 수능 모의고사와 연계됐다. 해당 내용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래프나 도표를 활용한 이제 자료 분석 심화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마지막 이제 킬러 문항의 경우에는 고2 과정이긴 하지만 모의고사 형태가 고3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배점 기준은 지구과학, 화학, 물리 파트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영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해서 각각 배점상 이제 이렇게 난이도별 구성을 했는데, 어려운 건 한 9문제, 그리고 보통 한 14문제, 그러니까 배점이죠. 오역하지 않으셨으면 바람이 있고,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상에 가까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역별 문항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각각 어떤 영역이 어떻게 치우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내용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모식도 하고 그림을 해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총 23문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해서 고르게 정리가 됐지만 화학이 약간 더 많이 나왔다. 자, 처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중동고 22번 문제, 그리고 서답형 8번 문제, 마지막 화학 파트에서 이제 9번 문제입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자, 아래쪽에 제가 인덱스를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017년 11월 모의고사 4번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2014년 6월 7번 문제였고요. 마지막 이제 화학 파트는 고등학교 3학년 2022년 9월 모의고사 7번 문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해당 내용 자체가 단순히 통합과학을 넘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능 모의고사와 연계성이 매우 짙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우리가 이제 중동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풀이는 적극적으로 심화 파트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말고사는 나름 중간고사 대비 난이도가 조금은 쉬울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각각 난이도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지구과학은 총 10문항이 나왔는데, 첫 번째 이제 시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 교재는 모든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인덱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파장의 길이에 따른 빛의 분류와 진동수를 묻는 문제. 두 번째는 기체 방정관의 스펙트럼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 이렇게 인덱스 처리를 했고, 여기 보시는 프린시플이라는 건 제 본교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시그니처는 설명했던 말씀드렸던 중동고 대략 한 4, 5개년도 기출 플러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기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즉 통합과학과 연계성이 있다라는 문제들을 다 배열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변형 문제까지 실은 책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바는 본 교재의 빈도보다 시그니처의 빈도가 훨씬 더 많다. 그 말인즉슨 본 교재는 개념에 집중되어 있지만 시그니처는 기출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로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바이고요.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주차, 2주차 이제 계속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틀린 문항에 대한 오답률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이 이제 출제를 하고 유사 변형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략 한 4주차, 5주차에 이제 개념 정리, 즉 지구과학 파트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테이크오버는 시험 대비 진행할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직보 자료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각 문항은 이쪽에 있는 내용보다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인 거죠. 그래서 각 소단원별로 심화 파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자료 만들었고, 이와 같이 지구과학이 이렇게 적중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제 화학의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역시 화학을 베이스로 뭐 다양한 통합과학의 이제 사고를 펼치는 사람으로서 화학 자체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예시가 많이 나왔다. 특히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공유 전자쌍이나 혹은 화학 결합 모형을 이제 표현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위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나 이제 전자 껍질, 화학의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만 이제 확인하게 된다면 저기 서답형 하나 빼고, 네, 주기율표 암기죠. 서답형 하나 빼고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수준으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 중동고의 경우에는 선행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시험지였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잠깐 넘어갈까요? 네, 지구과학 대비 이렇게 화학을 보시면 이제 프린시플에 약간 좀 치우쳐 있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전자껍질이나 혹은 원자번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기출형을 이렇게 따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화학 결합 모형이나 혹은 뭐 기타 등등 전자 배치에 대해서 이제 그리는 부분은 이제 본질에 가까운 문제를 많이 물어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도 총 10문제입니다. 10문제 보시면 또 보이시죠? 그렇죠? 프린시플보다는 오히려 시그니처에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좀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이제 역학 고난이도라는 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지 이외에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물리하고 화학 파트의 난이도가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역학 고난이도 문제를 따로 이제 학생들에게 배부했고, 그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치하지 않은 문제 혹은 적중하지 않은 문제가 한 18번 정도 되겠네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각각 한 문항 한 문항씩 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동고 1번을 보자마자 네, 학생들 이야기로는 멘탈이 털리는 느낌. 출처를 찾았습니다.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인 거고요. 네. 타이틀은 초콜릿으로 빛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문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되게 멋진 문제를 출제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파장의 길이에 따른 이제 빛의 분류를 이제 설명하는 문제였는데, 처음부터 좀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감히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노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이제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관측되는 이제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인데, 이 친구가 흡수인지 방출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해야 되고, 그 상태, 즉 고온의 기체인지 혹은 저온의 기체인지에 대해서 암기하면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이 좀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빛의 파장, 즉 파장이 길어지면 빨간색에 치우치는 거고, 파장 자체가 짧아지면 이제 보라색 쪽에 치우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저희 본 교재에 있는 문제 이제 유사한 내용들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자, 다음 3번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원론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의 종류와 특징을 명확히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다. 딱히 어렵진 않고, 단 이제 수업 시간에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고요. 그 에너지 준위, 즉 원자 구조에서 전자가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지, 즉 에너지 흡수와 혹은 방출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다음 보시면 이 문제도 이제 당연히 나올 거라고 이제 추측한 거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데, 각각 이제 전자 개수 먼저 확인하고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의 이제 구성 B를 보면 B하고 전자가 서로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로써 우리는 그쵸? 예, 수소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삼중수소라는 걸 이제 잊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시계열을 묻는 문제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많이 여쭤보시려고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동고는 참 시험 문제가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서답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전화량을 이제 적으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기출 4번 하고 서답형 1번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방향성만 인지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문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번의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저는 도표, 그림, 그래프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물리량 자체가 일정한 거죠. 그래서 즉 정상 우주론이나 혹은 빅뱅 우주론을 볼 때는 반드시 밀도를 확인하라고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뭐 확인하면 된다. 뭐 이 정도. 테스트에도 항상 밀도를 포함시켜 있는 문제 많이 출제했고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계성이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6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렇죠? 빅뱅 우주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명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시계열에 따라,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문제와 유사성이 있다. 자, 다음 7번 같은 문제는 전 개인적으로 참 이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자사고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국어 지문이나 혹은 다양한 뭐 과학 기사 뭐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게 한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단답형으로 묻는 것보다 지문 해석해서 그 지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단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리고 뭐 주계열성 이후에 이제 핵융합 반응 진화 그리고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 대비 이 문제는 난이도가 쉽다. 자, 다음 마찬가지 중심 단어를 이제 물어보시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별의 진화 경로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모식도로 이제 개형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훨씬 수월하게 해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이온 결합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근데 그 안에 그렇죠. 오케이. 원자가 이제 2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중동고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주간지에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중동고 19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이제 문제와 거의 유사한 거죠. 그래서 다 원자 이온의 경우에 어떤 전자 배치를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트렌드가 되는 게 이제 요게 있는 거죠. 공유 전자쌍수하고 비공유 전자쌍수.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험 대비를 하는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겠지만 아마도 이제 24년, 25년 친구들도 분명히 보겠죠. 그래서 중동고는 이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뭐 이렇게 입시 준비하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이 역시 마찬가지 트렌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자 껍질분의 양성자의 수. 그래서 주기율표 정확히 이해하고 원자과 전자수 혹은 원자 번호 명확히 이해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 단 이제 배수비가 있는데 그건 루틴으로 이제 풀어간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 풀 때 시간이 걸리면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는 이제 물리 파트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도 뭐 모의고사 형태이기 때문에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난이도가 다 중상이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 좋아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소를 이제 찾는 거죠. 즉 주기율표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전에는 직관적으로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제 제시하고 그 물질을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게 하거나 혹은 결합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최근에는 줄글로 그 원소 자체를 유추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또 하나 줄글로 유추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유추한 다음에 그들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다. 그래서 11번 또한 되게 멋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번의 경우에는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없이 정말 12번은 통합과학 시험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문제죠.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 그래서 우리 이제 주기율표가 있는데 주기율표 왼쪽 아래로 가면 금속성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건 인지하셔야 된다. 그래서 본 교재나 혹은 주간지 기타 등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던 요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알칼리 금속의 특성 마찬가지 그쵸? 12번과 그쵸? 서답형 3번을 같이 연계해서 이들이 이제 어떤 액성을 갖냐. 그래서 우리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보자마자 밑줄 긋고 그쵸? 색깔을 확인해야 된다. 염기성일 경우에 붉은색이 된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물질의 액성의 경우에는 지시약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시약은 필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뭐 휘문고나 혹은 외대부고 영상을 먼저 또 작업을 했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이제 요 문제 13번 문제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는 뭐 CaCl2 정도 혹은 H2O 즉 원자 한 3개 정도가 연결되어 있는 전자 배치를 표현을 하는데 우리 중동고는 다만 그쵸 무려 4개 H2O2 뭐 이딴 애들 기준으로 조금 전자 배치를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애초에 그 내용을 주기율표 기준으로 각각 결합선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결합선을 바탕으로 전자 배치를 그리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유사한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분수비.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재 가지고 계시다면 화학 파트를 풀 때는 이렇게 분수비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조금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문제는 어마어마하죠. 그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2020년 7월 6번 문제에 해당됩니다. 같은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변형하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유결합의 특성 또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전자쌍의 개수를 각각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뭐 딱히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는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역시 자 공통 부분은 다 뭐죠? 거의 대부분 다 분수꼴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테스트를 계속 분수꼴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도 똑같이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난이도 자체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문제 배치 자체가 저쪽 뒤쪽으로 물리 파트가 있었는데 화학에서 아마 되게 시간이 많이 뺏겼을 거고 물리 파트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그쵸 귀여운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이제 지문을 가지고 와서 그 지문을 바탕으로 시간 끌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명확히 이제 내용을 인지한 다음에 쓰게 된다. 이런 건 실수하면 안 되는 거고 개념 확인 문제를 이제 변형한 형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답형 5번의 경우에는 그치 한 글자씩만 다 쓰랍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참 웃겼죠. 네, 선생님이 그냥 점수 주는 문제 뭐 이 정도. 저는 못 맞췄습니다. 그쵸? 설마 이런 걸. 네. 자, 다음. 서답형 6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네요. 맨델레프하고 모즐리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원자량과 원자 번호가 떠올라야겠죠. 다시요. 원자량과 원자 번호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이제 기준 자체를 명확히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화원 2단원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16번은 제가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프 나왔죠? 그래서 테스트에도 냈고 그렇죠? 뭐 이 문제는 다양한 서적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이 정확히 이제 변형되는 형태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X축 전자수분의 양성자수 그리고 여기 전자수 돼 있죠. 전자수 그 다음에 전자수분의 양성자수.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봤다고 해서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정확히 X축과 Y축이 어떤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무중력. 그쵸? 중력 나오면 일단 무중력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그쵸? 물리 추가적으로 보충 수업이나 혹은 영상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는 당연히 나왔어야 된다. 그쵸? 자연 현상에 대한 확인은 꼭 통과해서 할 필요가 있다.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봤는데 아직 출처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5cm하고 3cm가 있죠. 운동량 같을 경우에 속력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물리량의 변화가 있다라는 걸 이제 유추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굉장히 좋은 편이죠. 꼭 찾고 말 테다. 기억해라. 자, 다음 F나 M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리고 자, 서답형 7번의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물리 파트 설명할 때 가장 처음으로 설명한 내용이죠.
선 그어놓고 이게 몇 센치냐, 이 왜 몇 센치일까, 뭐 이렇게 나중에서 처음이라는 즉 델타 값을 이제 표현하는 도표가 된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유사 유형 이렇게 많이 풀어본다면 뭐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는가는 속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냐는 속력을 정확히 인지하냐로 귀결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해서 하나하나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에 뭐 변화량인데 하나는 거리, 하나는 속력이 나올 거고 그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는지를 알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나요? 이제 중력이 나온 다음에 당연히 무조건 물체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교과서는 사례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죠. 계산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하에 다지선다 만들어서 학생들과 노력했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한 바람이 있고 각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다. 원론, 이론을 묻는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이제 기출 20번인데 이 문제는 통합과학에서 포물선 운동은 사실 대표 문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유낙하하는 뭐 이렇게 물체하고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 그리고 이 두 물체가 만났을 때의 시간, 즉 시간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수직과 수평의 속력 혹은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난이도도 나름 다른 학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고는 부득이 열심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도 공부했으면 하면 바람이 있다. 그리고 시험 대비 때도 단순히 그냥 기본 내용만 알아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네요. 21번 관성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전체 좀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중력이나 혹은 관성, 뭐 속력, 속도, 가속도, 뭐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사례들로 이제 표현했던 문제가 얼추 이제 4문제까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 즉 계산 문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개념 문제로 또다시 이렇게 좀 난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계산만 하던 친구들은 오히려 이게 더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내용 명확히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어디에서 포함됐다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뭐 많이 어렵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두 물체의 운동량 이제 확인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마찬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표 문항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량 나오면 당연히 벽은 나와야죠. 그렇죠? 벽 나와야 되고 이제 VT 그래프인데 VT 그래프는 원점 기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속력 바뀌는 거고 방향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 교재하고 뭐 고난이도 문제 풀이해서 나름 노력을 해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저 그림과 이 그림 똑같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2011년입니다. 그럼 추세를 보면은 20년 이후로는 문제 2문제 나왔죠. 화학에서는 2문제 플러스, 그렇죠? 총 물리하고 화학 20년 이후는 대략 한 4문제 나왔고 20년 이전 대략 한 17년 이전 이제 교육과정 개정되기 전 파트의 문제들이 자료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팁이죠. 꼭 확인하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는 요소, 즉 물리의 명확한 개념, 원리를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 삼중 충돌은 충격적이죠. 그렇죠? 정말 이게 설마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올 줄이야. 끔찍하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역시 이제 우리 본 교재하고 이제 그렇죠? 고난이도 파트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긴 했지만 이제 그 그림 자체 혹은 개형 자체가 약간씩 변형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 모의고사 유형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저도 많이 생각은 하지 못했다. 이 정도 난이도까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방향성은 수능을 매우 잘 보는 친구들도 만들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제 본 교재죠. 얘 프린시플이고 얘는 주간지고 이번에 새로 했던 테이크오버는 직보 자료인데 전체 32문항 중에 프린시플의 경우에는 대략 한 22문항 적중했고 69% 그리고 주간지가 72%. 그 말인즉슨 개념보다는 기출 유형 혹은 심화된 문제풀이가 학교의 이제 시험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테이크오버의 경우에는 최신 이제 신유형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전 수능 유형으로 이제 따라왔다. 같이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해하시죠. 그리고 직보나 이제 모금 테스트의 경우에도 대략 한 50% 적당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대략 적중은 한 90.6 정도 되고 제가 생각하는 1등급은 94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통해서 이제 수업 만족도 이렇게 설문조사 했는데 뭐 좀 나왔습니다. 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움에서 중동고 이제 통합과학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날, 그쵸? 네.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클리닉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중동고 성적 안 나왔던 친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네, 다음 기말고사 때 좀 더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시험인데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여튼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